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WG CAD 파일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중원점 및 외경 단면, 황삭, 정삭, 홈파기, 나사, 캠 가공 등을 진행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을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기 도면 11번에 해당하는 도면에 1번 축 부품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 순서는 DWG CAD 파일 열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중복선을 삭제할 거고, 마스터캠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할 거고, 1차 뒷단 가공, 그 다음에 이제 2차 앞단 가공, 네, 정상 여유는 0.2씩 각각 부여할 거고요. 네, 사용할 공구는 여기 4가지 공구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에 있는 내용 여기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개도면 11번 여기는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는 요 도면이고요. 자, 이 중에 그 축부품에 대해서 요 DWG 요 CAD 파일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CAD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CAD 파일 이용해 가지고 1번 부품인 여기 축부품에 대해서만 캠 작업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도면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1번 부품 요 축에 해당하고, 제가 이제 1차 뒷단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고요. 1차 가공. 그 다음에 2차 가공 여기 앞단을 얘기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요 도면. 자, 실제로 이제 요 도면은 CAD 파일로 이제 이렇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1번 부품이. 되셨죠? 요 CAD 파일을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좀 내리고. 자, 요 CAD 파일을 넘기기 전에 제가 이제 마스터캠 X9 버전을 사용할 거고, 선반을 사용할 건데요. 요 CAD 파일을 마스터캠으로 불러오기 전에 CAD 파일 자체에 그 버전을 조금 많이 다운그레이드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벌써 이제 저장하기 전에 이 파일에 대해서 제가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좀 쓴다 그랬거든요. 물론 마스터캠 안에서도 여기 중복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기능은 안 쓰고요. 캐드상에서 오버킬로 중복선을 좀 삭제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거고요. 풀네임을 쓰시고 엔터 치시고, 자, 드래그로 이제 얘들을 다 잡으셔야 돼요.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고 그림만요. 여기 축 부분만 잡으시고 엔터 치고, 자,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혹시라도 중복선이 있었다면 여기에 개수가 포함됐을 거고 그 삭제가 됐다 이런 내용들도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중복선이 없다고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오버킬이 끝났으면 상단에 들어가서, 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요거 데스크톱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 거고요. 버전을 이렇게 많이 낮추겠습니다. 2000 혹은 LT2000 버전으로 DWG 파일을 낮출게요. 자, 저는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서 덮어쓰기를 완성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요. 자, CAD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머신그룹 1에 여기 레스 돼 있는 거, 선반 돼 있는 거 꼭 보셔야 되죠.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스크탑 바꿔주시고, CAD 파일이 안 보이죠? 여시고, 여기 오토캐드라고 하는 캐드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클릭하고 열기 누르십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캐드 파일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얘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1차 앞단 가공, 뒷단 가공은 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요 작업 내용은 왼쪽으로 조금 빼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작업은 작업 순서상으로 1번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작업인 여기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차 가공, 뒷단 요거 할게요.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이제 이게 뒷단 가공 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CNC 선반을 사용할 거면, 척이 왼쪽에 있고, 터렛 혹은 여기 공구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얘가 이렇게 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밀어 하기 전에 선을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이 CNC 선반 관련된 마스터캠 이 수업이 교육이 처음에 아니잖아요, 강의가. 그래서 몇몇 강의를 좀 앞서 보시면, 중심선이나 이런 선들 밑으로는 좀 선을 좀 많이 정리했던 것도 혹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리 선을 정리해 놓고 넘겨놓고 원점 보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여기 트림 이용하셔서 빨간 장대 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선 요거 클릭으로 중심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 지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심선 밑으로 요 앞에 있는 선하고 요 뒤에 있는 요 선은 일단 지울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공구가 어쨌든 위쪽만 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위쪽만 가공하면 다 바닥은 다 가공되는 거죠. 그죠? 중심선 기준은 위아래가 대칭이니까요. 자, 그래서 선이 이제 공구가 이 선을 하나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선 한번 타고 가봅시다. 자, 그럴 때 여기 와서는 이 선도 있고 이 선도 있게 되면 공구가 여기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안쪽에는 이런 선들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공하게 되면 이 형상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얘도 지워주시고 이것도 지우고 여기 선도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아마 M28에 1.5px짜리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깥 찌름이고 이게 골찌름인데 골찌름은 제가 지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상으로 이거는 외형선 레이어고요. 이거는 가는실선 레이어여서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툴패스를 여기 이 체인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선이 여기서 갈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들 다 끊어주시고 트림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우고 지우는 김에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다 지워버리죠. 여기까지. 그쵸? 자, 일단 상단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치수 보조선들, 치수선들도 사실 여기에 다 겹쳐 있는 건데 이런 선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얘들은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요 선 기준에 지금 이제 땡겨올 때 캐드 땡겨올 때 여기 바깥쪽에는 외형선도 다 땡겼으니까 이거 써먹으면 됩니다. 이 선을 이 전체의 껍데기를 오른쪽으로 미러 시키면 되겠죠. 상단에 가보면 요거 미러가 있습니다. 이동 맞죠? 대칭 이동 요거 미러 요거 이용하시고 클릭하고요.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아주고요. 치수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잡고 이상 없으면 요것도 이제 선택 완료 버튼이거든요. 엔터를 치셔도 되고 요거를 클릭하셔도 돼요. 됐죠?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됐고 우리는 어떤 선 기준으로 이게 좌우로 대칭할 거니까 Y축이라고 하는 요거 선택하고 아이콘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선 하나 클릭해 주시죠. 점을 하나 찍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점 하나 찍으면 그게 Y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기 뒤집어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뒷단의 1차 가공에 해당하죠. 그리고 1차 가공은 단면, 그 다음 형상의 황삭, 정삭, 홈파기까지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점은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원점으로 이동시켜야죠. 자, 상단에 가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이용하셔서 클릭하고 원점 찍어서 원점을 일단 보내놓고요. 자, 원점 보냈다는 소리는 이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일단 자동 배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화면에 다 차는데 원점으로 보냈다는 소리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XY라고 써있긴 하지만 실제 CNC 선반, 마스터캠의 CNC 선반이라고 하는 이 방식에서는 이 방향이 Z 방향이고요. 위아래가 여기 X 방향입니다. 네. 축은 아마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게 원점이라면 이쪽은 Z 플러스 쪽이고 요 중심의 왼쪽은 Z 마이너스 쪽이죠. 이것도 이해하셨을 거고 요거 중심의 위쪽은 X 플러스 쪽이고 요거 중심 밑으로는 X 마이너스 쪽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3D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도 모의 가공 3차원으로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공작물 설정을 좀 해주시고 나야지 뭔가 3D로도 작업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작물 설정 좀 들어가셔서요. 자, 다 주축이 그죠? 공작물 왼쪽에 다 붙는 거고 척조도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다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 이건 건드리지 말고 공작물 안쪽에 있는 속성 요 버튼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서요. 공작물 그러니까 실제 그 원 소재를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외경에 숫자도 있지만요. 저는 선택을 눌러서 이쪽에 보면 중간점하고 끝점들이 선택되거든요. 여기서 지름 제일 큰 쪽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런 끝점들이죠. 이런 선들 말고요. 끝점이나 중간점, 오선앱처럼 캐드에 저는 이 끝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사이즈가 49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소재 제 준비를 제가 얼마로 한다고 그랬냐면 53파이에 97로 하기로 했어요. 예, 가공 여기 포함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53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4 정도 엔터 치시면 53이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각각 얼마 들어갑니까? 2mm씩 2mm씩 여유를 좀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꼭 2mm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서 쓰시는 어떤 여유 값이 있으면 그거 포함시키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길이도 선택을 누르셔서 여기 중심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팅했던 이 중심선을 클릭해 주시죠. 그러면 길이는 딱 맞게 나오지만 길이조차도 제가 여유를 주기로 했어요. 97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앞뒤로 여기 1mm, 1mm를 준 겁니다. 맞죠? 도면상에서는 아마 이게 95일 거예요. 그죠? 그쵸? 95이기 때문에 제가 1mm, 1mm 여유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일단 2를 하고 엔터 치면 뒤로만 2mm가 나가요. 저는 앞쪽에다가 1mm를 주고 단면 가공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Z 여기에다가 1 주고 엔터 치시면 1mm가 앞으로 뽑혀요. 나왔고 이 1mm가 또 뒤로 들어갔고 어쨌든 여유가 포함되어 있죠. 1mm씩.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자, 척조에 들어가 보시면 속성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클램핑이라고 하는 이 척의 형상인데요. 요거 그냥 외경 샵1 요거 선택하고요. 재료로부터 클릭을 해주시면 척이 이렇게 딱 붙어요. 물고 있는 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깊이는 한 15mm 정도 눌러주시면 깊이를 15mm 정도 밀어 넣는다는 의미예요. 예,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또 확인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작물 설정, 그 다음에 척조에 대한 세팅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정을 짜시면 돼요. 공정은 여기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1차는 이제 단면 가공, 단면은 그냥 정삭이니까 여유를 안 준다는 소리고, 황삭, 그다음에 형상의 황삭, 정삭, 홈파기. 정삭 여유는 뭐 0.2라고 써 있습니다. 자, 공구는 밑에 있는 공구 요거 따라갈 거예요. 홈바이트 폭이 3이네요. 네, 그 특징이 좀 하나 있고,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단면 가공, 요게 이제 표면 가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면은 요 단면을 의미합니다. 맞죠? 예, 단면 가공 클릭하고, 자, 공구는 요거 안 쓸 거고요. 요거 외경 황삭 쓰는 공구 스타일로 바꿀 거라서 일단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인서트는 CNMG 120408 요거 쓸 겁니다. 예, 노절 08짜리. 노절 08짜리 쓸 거예요. 황삭은. 정삭은 04짜리 쓸 거고. 홀더는 MW 돼 있는데요. 저는 요거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 이게 PCLNR에 2525 M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네, 요거만 방향 바꿀게요. 인서트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까 08짜리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약간 형상이 좀 바뀌었고요. 여기 말한 요게 노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08 노즐 0.8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뭐 러프라고 써있는 게 뭐 황삭 공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런 공구고요. 공구번호 1번 써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공구 황삭할 때도 쓸 거니까 그대로 두고, 속도값은 여기다가 제가 뭐 특별히 제가 적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그냥 교육용의 속도로 쓰겠습니다. 그냥 F0.25 요거 쓸 거고요. 정삭할 때는 F0.18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동속도 여기 F0.25, 여기가 F0.25. 정삭 안 할 거니까 체크 빼고요. 자, 추측 회전수는 여기 CSS가 G96이고요. 여기 RPM은 G97을 의미해요. 우리는 GSS G96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주축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수로 주겠습니다. G96, S120. 그러면 G96하고 세트로 들어가는 게 G50이죠. 즉 최대 주축 회전수를 줘야 되겠죠. 1200, S1200. 1200 RPM 넘지 말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세트로 만들어주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2 G코드 상에 뜹니다. 확인 눌러주고 단면 파라미터 들어오셔서요. 자, 이거 내용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입량 2mm 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위에서 어쨌든 공구는 요 소재보다는 2mm 위에서 이제 진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걸 황삭을 따로 하고 정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1mm 날릴 거라서 요거 황삭을 체크 켜지 말고 요거 체크 그대로 두고 한 번 가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가공 간격은 0.25라고 하지만 0.25는 마지막에 남는 가공인데 그거는 횟수가 한 번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일 때는 0.75 깎고 0.25로 깎는 거겠죠. 우리 1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깎을 거라서 여기 숫자는 의미 없고, 자, 가공 경로 확장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X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그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전 여기다 1mm 집어넣습니다. 네, 되셨죠? 높이는 의미 없고 가공 요인 주지 않겠죠. 우리 그냥 가공 그냥 표면 정상으로 표면 단면은 가공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반드시 0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0. 요 기준으로 Z 0. 요 기준으로 여기를 가공하는 거니까 여기 숫자가 있으면 가공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가공 경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홀더가 안 보이죠? 팀만, 인서트만 보이고. 홀더는 홀더 표시 켜주시면 홀더도 보입니다. 플레이 눌러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자, 어느 정도 내려가면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쵸? 여기 1mm 좀 더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꼬다리가 안 생기겠죠? 일단 확인 누르고. 자, 요게 이제 단면의 황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형상에 대한 황삭,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정삭 여유를 주겠습니다. 아, 단면의 정삭이었어요, 방금은. 자, 그리고 지금 할 거는 이제 형상의 황삭이고요. 정삭 여유 0.2를 줄 겁니다. 기본이 0.2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들어가고, 자, 여기 표면, 여기는 가공 끝났으니까 공구 여기 갈 필요 없죠? 여기 못따기 C의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해서 체인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요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까지 가야지 공구가 여기까지 간다는 소리니까 요 마디의 왼쪽 부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은 가공이 안 될 거예요. 요 부분은 우리 옵션을 켜지 않을 거예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공할 겁니다. 여기는 홈파기 공구가 지나갈 거니까요. 지금 황삭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F0.25, 그 다음에 CSS G96, S120, G50에 S1200. 추측 해준수가 G50이죠.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블로우드 온 해주시고 M08이 뜨고, 자, 황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등 간격으로 여기 이제 지름 쪽으로 가공 이제 먹이면서 가공할 건데요. 가공 깊이는 여기 2mm, 그러니까 한쪽에 2mm고 지름으로는 4파에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2파씩 가공할 거니까 여기를 1로 바꿀게요. 뭐 이미 이해하셨고, 자, 0.2가 이제 가공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 여유겠죠. 자, 그 다음에 보정은 뭐 우보정, 컴퓨터 보정이고, 그 다음에 공구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니까 이거는 우보정인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료 인식을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53파이로 해서 2mm의 여유를 줬잖아요. 그죠? 그 53파이 기준으로 가공한다는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53파이 기준으로, 즉 우리가 원 소재 사이즈대로 원 소재에서 이제 가공한다는 개념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이걸 주셔야지 53파이 기준으로 해서 2파이씩 가공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됐죠? 여기 가공되지 않았죠? 네, 옵션은 따로 켜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도 가공 경로 클릭하셔서요. 요거 클릭하셔서 상단에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황삭. 이렇게 진행되겠죠? 예, 여기 황삭이고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가겠습니다. 정삭 고구는 노즐 0.4짜리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네요. 공구 홀더하고 좀 인서트는 좀 바꿀 겁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고, 지금 체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거 아까 황상에서 걸어놨죠. 그러면 또다시 얘를 또 체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 필요가 없고요. 최종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주시면 그 직전에 잡았던 황삭의 그 체인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죠. 자, 확인 누르고. 자, 공구는 여기 러프라고 써있는 거 말고 피니쉬라고 써있는 요 공구 한번 쓰시죠. T21, 21 노즐 08짜리 이거 바꿀 거예요. 일단은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자, 홀더부터 들어가서 홀더 블록이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서 세 번째 거 PDJNR 라이트라고 써 있고요. 라이트라는 뜻이고요. 255 MS15짜리 이거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일단 홀더 바꿨고, 자, 인서트 들어가서 인서트는 아까는 CNMG였지만 지금은 VNMG도 맞지만 저는 DNMG 쓰겠습니다.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 보면 DNMG 1호에 0404짜리 노즐.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노즐 04, 사실 코너 반경 여기가 노즐인데요. 04로 바뀌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 공구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노즐 04라고 써있죠? 0.4 피니시. 자, 공구 번호는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2번. 제가 공구 번호는 요거 2번 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송 속도는 아까 요거 황삭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요. 여기는 F0.18 쓰겠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G96 CSS에 S 요거는 1500, 요거는 G50에 S S150, 요거는 G50에 S1500 이렇게 쓸게요. 이해됐죠?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지금 정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정삭은 한번 지나가면 되고 여유 줄 필요 없고, 특이사항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정삭이 쓱 지나갈 거예요. 이게 정삭이 끝났고, 요거 가공 경로는 특별히 볼 건 없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여기도 파고 들진 않죠? 예, 옵션 안 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홈파기는 정삭 스타일로 한 방에 할 거고, 홈파이트 폭이 이제 3이라는 거. 자, 홈파기의 정의를 할 때 체인으로 그 영역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확인 눌러주고 확대를 좀 해서요. 여기 마디 위에 부분 클릭, 요 마디 위에 부분 또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요 왼쪽 눈 요거 공구 4747 요거 쓸게요. 요 폭이 근데 1.85라고 써있어요. 우리 3 쓰기로 했는데 그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요. 이건 나머지 홀더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인서트 도형 안에 보면 이 뒷값이 폭이거든요. 홈바이트 폭. 여기 1.85를 그냥 3으로만 바꿀게요. 이상 없죠? 확인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가 W3으로 박혀 있으면 된 거예요. 자, 공구 번호는 3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삭을 따로 안 하고 이 공구 자체가 그냥 정삭으로 한 방에 푹푹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를 쓰고, 속도만 F0.05, 그 다음에 이 홈바이트하고 나사는 RPM 방식 G97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G97, 그 다음에 S500 이 뜻이에요. 여기는 숫자는 의미 없겠죠? 97로 쓰기 때문에 G50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코드가.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홈파기 형태 90도로 내려오는 가공 맞고, 자, 홈파기 황삭 파라메타, 말은 황삭이지만 우리 정상열로 안 줄 거예요. 됐죠? 자,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삭은 제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빼버리시면 그냥 황삭에서 정삭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푹 찔렀어요.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한번 찌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찌르고 끝이 납니다. 됐죠? 확인 누르시면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 1차 뒷단 가공은 그 단면 정삭, 그 형상의 황삭, 형상의 정삭, 홈파이까지가 이제 가공이 끝난 상태이고요. 자, 이거 전체 여기 가공 경로 1이라고 요거 클릭하면 한번 해주시면 체크가 다 켜졌죠. 그 다음 상단에 요거 경로 확인 눌러보시면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줄이고 플레이 해보시면 단면, 그 다음에 형상의 황삭, 그 다음에 형상의 정삭까지 들어갔고 홈 끝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3D로 또 좀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상단에 가면 여기 모의 가공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오고요.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가 따로 이제 창이 열리거든요. 그 창에서 또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좀 설명할 게 조금은 있어요. 화면 좀 줄여놓고요.
이렇게 예, 좀 줄여놓고 자 화면을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보면 사실 3D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3D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약간 뉘어놓고 근데 지금 여기 그 홀더가 조금 가리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공구 구성 요소 중에 홀더 요거 체크를 끌게요. 그럼 여기 인서트만 나옵니다. 보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인서트만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하단에 속도 좀 줄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플레이 누르시면 단면 황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이 쭉 타고 들어가고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뭐 이거 가지고 그냥 광공되는 형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여기 어떤 테두리가 하나 보이죠. 이 선이 원래 이제 캐드 선인 거 맞죠? 그건 이해하시죠? 이 캐드 선 안쪽으로 가공이 혹시 더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 캐드 선이 보이는다는 소리는 캐드 선에 대한 즉 그 이 치수 캐드 치수대로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는 거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악할 때 3D에는 요 캐드선 얘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이제 요걸 보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거 찌글찌글한 건 이건 이제 컴퓨터 그래픽상의 문제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 없이 가공은 다 됐습니다. 캐드선이 명확하게 보이고 캐드선 안쪽으로는 선이 공구가 지나간 흔적이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차 가공 뒷단은 이제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닫기를 일단 닫을게요. 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1차 가공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타이틀 서두상 다중원점을 쓴다는 말을 좀 표현을 했거든요. 다중원점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 이거 그대로 한 번 더 원점을 이쪽으로 한 개 복사해서 붙여놓고 또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마스터캠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점이라고 하는 걸 또 옮기면 이 직전의 작업들은 사실 그 다 이렇게 빨간색 꼬표가 뜨거든요. 원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캠을 다시 뽑으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거는 이거대로 두고 빨간색 꼬표가 안 뜨게 하고 원점을 여기 한 개 더 복사해서 여기 하나 콩 박을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일단 1차가 끝났습니다. 뒷단 1차 작업 끝났고요. 이어서 2차 앞단 가공. 여기 평면에 하단에 여기 보이십니까? 평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평면 관리자 잠깐 들어오셔서요. 지금 쓴 평면은 요 평면이고요. 요걸 복사할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요 복사한 걸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랬죠. 여기 왼쪽에 복사 한번 하면 여기 평면 평면 1이 나와요. 됐고 그 평면이 옮겨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새로운 원점을 선택이라고 버튼 클릭하고 요 원점 하나 콩 잡아주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캠을 짜야 되는 요 원점 하나 콩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는 표시 보입니까? 그죠? 현재 WCS로 정의요. 요거를 지금 여기 WCS CT라고 하는 게 여기 붙어 있는데 얘가 여기 내려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요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점이 한 개 더 만들어진 거예요. 복사해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원점 살아있고 여기도 원점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빨간색 꼬표가 뜬다고 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빨간색 꼬표가 하나도 뜨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원점, 그러니까 원점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머신그룹 2라고 해서 한 개 더 추가하고 공작물을 또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머신그룹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여기 그룹에 누르셔서 새 그룹 머신에 여기 선반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밑에 선반 머신그룹 2가 나오고 이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 안에 또 이제 공작물 설정이 있죠. 요걸 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의 공작물 설정이고요. 1차. 자, 2차 앞단은 요거대로의 또 공작물 설정을 또 해주고 요 3D로도 모델링을 가공 시뮬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신그룹 2 안에서 이제 공작물 설정 클릭하고요. 자, 똑같죠? 근데 얘는 보시면 속성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다음에 요 선택만 한번 눌러주면 요 껍데기가 다 나와요. 그쵸? 왜냐면 앞서 세팅을 끝나고 사이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없으면 ESC 한번 누르고 아이고 됐죠? 아이고, 사이즈 다시요. 아이고 이게 선택을 제가 모르고 클릭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는 클릭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시 이거 좀 제가 하게 됐네요. 더하기 4로 하고 자,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이상 없이 확인 한번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나요. 저는 클릭을 한번 더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밑에 척조도 한번 속성 들어가서 이상 없죠? 또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하나만 켜주시고 자, 나머지는 여기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됐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 속성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상시 이제 지금 하는 작업대로 아까 직전에 요거 뒷단 했을 때 작업처럼 또 단면, 뭐 형상, 황삭, 정삭, 홈파기, 나사까지 가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합시다. 공구를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공구를 사실 여기서 사용을 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하는 방식, 이 앞전의 영상을 보시면 사실 공구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요번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공구 목록 저장 안 하고 약간은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공구를 그냥 새롭게 계속 생성하겠습니다. 원래 생성 안 하고 있는 공구 써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앞서 영상 다른 걸 한번 제일 한번 좀 찾아보시면 거기도 내용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또 공구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할 거고요. 맞죠? 단면 가공 들어가고 요 앞 부분을 가공한다는 소리죠. 자, 공구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할게요. 이게 지금 홀더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고쳐놨었잖아요. 아까 황삭하고 정삭 이런 것들은. 근데 안 고쳐져 있죠. 왜냐하면 머신 그룹 툴로 해서 새로운 머신 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그 백데이터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1차 뒷단 가공했을 때. 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이걸 다시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 번 더 교육사항으로 PCLNR에 R25255M에 12 확인 누르고 인서트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CNMG 거 노조알 08짜리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번호 그대로 1번 쓰시고요. F0.25 S, G96에 S12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상 없고 제가 단면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X방향으로 한 1mm만 더 당겨오자 그랬죠. 내려오면 이제 꼬다리가 좀 덜 남을 거고 안 남을 거고 이거는 반드시 제로 주자 그랬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단면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거 보는 건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제 황삭 가공 들어갈게요. 황삭은 요까지만 공구 가면 되죠. 여기 지금 여기 이 조 부분 요까지만 있으니까 공군 요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되겠네요. 자, 얘도 여기 R 시작하는 부분 밑에 부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왼쪽 부분 여기 마디 클릭해 주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체인이 잡은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를 만들어 놓은 요 공구 아까 표면 단면 가공할 때 요 공구 그대로 쓰고 황삭이니까 자 F0.25 그대로 쓰고 자 CSS G96 S120 그 다음에 이건 S120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도 온 해주시고 확인 누르고 자, 황삭 파라메터 들어가고 자 정삭 이온은 0.2 그대로 쓰고 정삭 이온은 0.2 그대로 쓰시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가공은 아까 뒷단 했을 때처럼 여기 2파일씩 가공하겠습니다. 여기 한쪽 방향으로 1이고 지름으로 하면 2파인 거죠. 그래서 2파씩 가공하고 재료인식 반드시 시켜줘야겠죠.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해 주셔야지 53파이 기준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형상에 대한 황삭이 가공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가공 경로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된 것 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고 체인을 따로 걸 필요 없죠. 아까 배웠겠지만 여기 최종 누르시면 이 체인이 한 방에 또 다시 되살아납니다. 확인 누르시고 공구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T21, 21 요거 피니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요. 홀더를 제가 바꿨죠.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 요거 PDJNR에 라이트라는 뜻이고 255M에 15짜리 요거 쓰고 자, 그 다음에 인서트는 들어가서 인서트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DNMG의 150404짜리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르겠습니다. 공구가 좀 형태가 바뀌었고요. 공구 번호 요거 2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0.18이었고 CSS G96에 S150, G50에 S1500 이렇게 썼었죠. 쿨런트 들어가서 온 해주시고 확인 누르고요. 전삭 파라미터 그대로 두고 뭐 한 번에 다 가공하고 여유는 주면 안 되겠죠. 특이사항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고 쓱 지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추가 가공할 웅덩이나 이런 거 없죠? 끝났네요. 그럼 여기만 이제 홈파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홈파기 가공 영역을 알려줘야겠죠. 일단 공구부터 아이고 나사로 들어왔네요. 제가 모르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홈파기 가공 홈파기는 여기죠. 체인을 잡을 때 체인을 잡겠다 확인 눌러주고 확대해서 요 마디 윗부분 요 마디 끝부분 그럼 공구 요 안에 가공한다는 소리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홈 공구는 요거죠. 요거 더블 클릭으로 아까 기억나십니까? 요 뒷값을 홈바이트 폭이 3이었으니까 요거 3으로 바꾸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W가 3, 폭이 3이고 공구 번호는 3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상 없고 F0.05 이동 속도 주시고 정삭은 뺄 거고 자, RPM G97에 S500 이거 쓸 거고 이거는 의미 없다 그랬죠.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뜹니다. 자, 홈파기 형태는 90도로 내려오는 홈파기고 그 다음에 황삭에서는 여기 안 주면 되죠. 아까 뒷단에 1차 뒷단 가공했을 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정삭은 뺄 거예요. 그러니까 황삭에서 정삭 스타일로 다 가공한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푹푹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나사만 주면 되죠. 나사는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면, 나사는 여기 박스라고 하는 G92 방식을 쓰겠습니다. 나사 사이클은. 되셨죠? 그 다음에 나사는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사는 피치가 2일 때, 총 저립 횟수 8번입니다. 요건 나사 저립표 보시면 나오는 데이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사를, 호칭은 이제 1.25, 1.5 피치죠. 그래서 골지름이 28이고, 그 다음 안지름, 즉, 골지름, 바깥지름은 28이고요. 골지름은 26.376이에요. 수나사 기준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오셔서요. 피치 1.5짜리입니다. 나사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나사 가공 들어오시고요. 자, 공구는 요거 공구 쓸 거고요. 요거 일단 이상이 뜨지만 요거 체크 켜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체크 안 뜨고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지금 이제 인서트 자체가 1피치짜리 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인서트 플로우기 잠깐 들어가 보시면 여기 20 혹은 2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 몇 번째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번째죠. 여기 보시면 20 혹은 200으로 써 있을 건데 요게 이제 2피치짜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치 2짜리가 나옵니다. 결국 요 피치 요 값보다도 요 C값 때문에 사실 본 거예요. 요 C값이 2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 인서트가 파먹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피치 2짜리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려고 했습니다. 2보다는 커야 됩니다. C값이. 자, 확인 눌러주고, 공구번호는 4번입니다. 4번, 4번, 4번 주시고. 자, 요거 커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요거 건드리지 말고, 얘는 고정으로 G97로 돼 있어요. 그래서 G97에 S500.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 없죠? 얘는 의미 없는 숫자예요.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M08을 뜨고. 자, 나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나사의 이제 외측지름, 즉 바깥지름, 골지름은 우리가 숫자 28, 그 다음에 26.376인가요? 이 집어넣어도 되긴 한데 그것보다는 나사 형태 절삭에 보시면 공식으로 계산 요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서 자, 요게 리드가 피치라고 보시면 돼요. 1.5 피치. 그러니까 한 나사당의 이제 거리니까 여기 피치로 보시면 되고 기본 외측은 28이라고 주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계산이 나옵니다. 28이고 26.376 딱 나오죠? 맞죠? 예. 요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입력을 안 하고 요걸 이제 클릭을 해주면 요 상태 클릭해주면 요 데이터가 바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요 데이터.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예, 요렇게 써먹은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계산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은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돼요. 시작 위치 먼저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시작은 요 C 못따기 밑에 부분의 끝점 클릭. 끝은 어디겠습니까? 나사의 홈 여기 뒤에 틈새 있는 부분 앞 부분이 끝이죠. 위치 잡아줬고 자, 그 다음에 나사 가공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요 방식을 박스로 해주셔야지 G92로 뜹니다. 이게 됐고 가공 횟수가 아까 저립 깊이 값에 한 8번 8회라고 했던 말이에요. 8번으로 들어가겠다. 한 피치 앞에서 시작해야 되고 한 피치 뒤에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얘를 2라고 주셔도 되지만 계산 눌러주면 1.5라고 주셔도 되지만 계산 누르면 지가 알아서 조금 더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딱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1.666만큼 여기 내려와서 가공을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1.5 정도 더 터려야 되겠죠. 앞에 거는 지금 방금 선택한 거고요. 뒷부분 경로 확장이라고 하는 소리가 뒤로 공구를 얼마큼 더 뺄 거냐는 소리예요. 여기서 피치를 좀 주시면 되겠죠. 한 피치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가공되고요.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가공 경로 그룹 2를 클릭하고요. 다 체크가 된 상태에서 상단에 이거 보시면 이제 경로 확인 누르시면 이제 또 보이겠죠? 그 다음에 단면, 그 다음에 왜 형상에 대한 황삭이고, 그 다음에 정삭도 타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다 끝났네요. 순식간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봐서는 또 딱 이게 구분이 좀 안 되죠. 일단 가공 다 된 것 같긴 한데 그죠? 확인 누르고 요 체크가 다 켜진 상태에서 제일 상단에 보면 또 경로 확인이 있습니다. 모의 가공으로 클릭하셔서 모의 가공으로 한번 또 보시면 또 명확할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캐드 선이 좀 보이면 되는 거죠. 플레이 눌러 보시면 단면 이렇게 꺾어서 좀 볼까요? 황삭이고 정삭이 타고 쭉 가, 선이 보이죠? 나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까만색의 선이 캐드 선이니까 이 선을 파먹은 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 휠 꾹 눌러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 꾹 누르면 다이나마이크하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파먹은 선이 저는 안 보이네요. 예, 됐고요. 그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거 정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평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1차 뒷단 가공, 2차 앞단 가공에 대한 각각의 NC를 뽑으시면 되죠. 자, 가공 경로 그룹 1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고요. 됐죠? 요거 상단에 요거 이제 G1 누르시면 여기 그 경로 그룹 1에 대한
포스트를 뽑을 거고, 제네릭 파락 2X라고 하는 마스터캠의 기본 포스트 이용할 거고, NC 파일로 전 뜨게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럼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창에서 이제 뜰 건데요. 데스크탑에 두고 저는 요거 3001번 30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5로예요. 프로그램 번호겠죠. 5에 3001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앞단 2차는 4001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 저장 누르시면 연산이 되고 포스트 프로세스 자, G코드가 보이면 되고요. 그 G코드 조금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설명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 엑스퍼트 즉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에디터 창이 하나 또 따로 열릴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완성된 G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이 이렇게 열리고 아까 우리가 5에 3001번으로 저장한 데이터가 이거 보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바꾸면 되겠죠?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저는 바꾸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본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퍼스트고 그죠? 백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단 할 때는 뭐 세컨드에 프론트라고 뭐 한다던가 어쨌든 퍼스트 백이라고 해주고 프로그램 번호고 이거는 뭐 밀리미터 쓰겠다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는 이 부분 뭐 좀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울 수도 있겠죠. 수정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부분은 G50으로 제가 원점 세팅을 안 할 거라서 이거는 치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보시면 G96 나오고 됐고 여기 이제 단면 가공이고 단면하고 이제 아마 황삭하고 같이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공구 정삭 공구와 정삭 지나가죠. 그 다음에 홈 파이 공구 와서 이제 홈 찌르고요. 97로 들어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차 가공 됐고요. 이거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이거 지우지 말고요. 살짝 내려놓고 이번엔 가공 경로 그룹 2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체크가 다 되어 있으면 이때 또 G1을 누르고 확인 누르고 대문자 5에 이건 4001번 하겠습니다. 5에 4001로 하고 데스크탑에 저장할게요. 아까는 3001번이었고 요거 저장 누르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포스트에 이게 연산이 되겠죠? 그럼 또 포스트가 이건 좀 바로 열렸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아까 이름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4001이고 괄호 열고 요거는 세컨드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프론트죠. 프론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앞단.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자, 이것도 우리 G50 방식으로 원점 세팅 안 할 거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뭐 얘도 단면 가공했을 거고 형상에 대한 황삭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정삭으로 바뀌어서 정삭을 또 했을 거고 맞죠? 정삭 아까 150 줬었죠? 그 다음에 홈 찌를 거고 요거는 G97의 S500이죠. 자, 그 다음에 나사는 97로 아니 91로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아, 맞네요. 나와 있네요. 그죠? 아까 이게 박스 타입이었어요.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8회, 총 8회에 해당하는 저립량을 줬고요. 절삭 횟수는 8회로 했었죠. 그 다음 피치는 1.5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코드까지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 컨트롤 S 저장 한번 해주시고. 요게 그래서 이제 뒷단 1차, 요건 앞단 2차. 각각을 가공을 NC를 뽑은 상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을 가지고 선반 캠 프로그램 작업을 했는데 DWG CAD 파일 좀 활용했고 이 CAD 파일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장 공유도면 11번 축부품에 대해서만 이 DWG CAD 파일로 다중원점 방식으로 외경에 대한 단면, 황삭, 정삭, 홈, 나사, 캠 가공 등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